핫이슈 요정 유슬기 기자. 네, 최근에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섬에서 배우분들이 한식당을 차리고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돼서 많은 분들의 인기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휴양지에 식당을 차려놓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꿈도 꾸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발리에서 조인성도 못하는 일. 우리 인성 오빠가 무슨 일을 못할까? 예, 그러게요. 되겠니? 이 세상에서. 다리 떨지 말고. 다리는 왜 저렇게 떨어대? 좋아서. 정말 이런 말 제가 웬만하면 하는데 산티 장렬이 같아요. 안 들렸네, 안 들렸네. 네, 이 방송의 인기가 정말 급상승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분들에게 한국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식당을 차릴 수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식당을 차릴 수가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헬 조선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 인도네시아의 섬이 꿈과 환상과 낭만의 섬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곳곳에서 식당을 운영을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유독 식당을 차리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나라예요. 일단 식당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현지인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차려야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외국인은 직원으로도 채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법인 회사를 직접 만드는 건데 이 법인 회사는 웬만한 규모가 아니고서는 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개인이 식당을 차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하는 거죠. 대규모의 식당을 법인으로 허가를 받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고 쳐도 돈을 벌려면 체류 비자와 취업 비자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1년짜리 체류 비자만 받으려고 해도 연령 제한이 있고요. 또 대졸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고요. 동종업계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지만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그나마도 이 법인에 취직을 할 거다 혹은 법인을 설립을 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년에만 세금을 한 1,200불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벌지 않고서는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해변가에서 햇살 맞으면서 바다에서 서핑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휴양지 해변가에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이 무허가이거나 불법적인 가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섬나라라서 한식 자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현지에서 우리 생각만큼 인기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화하기까지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또 문제는 로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 또 브로커들이 또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식당이나 법인을 권리금 5천만 원에서 1억에 파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그냥 브로커를 통한 거래여서 위험 요소가 높다고 하고요. 또 방송처럼 창업을 하면 무조건 손님이 모인다. 여기서는 수익이 무조건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지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참 방송이 무서운 게 그 고민 때문에 이렇게 막 사연 보내는 프로그램인데 안녕하세요. 아내가 그걸 보고 가자. 그 프로를 보고. 야, 그걸 보고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민 박람회도 갔었고 거기 가서 식당을 정말 차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진짜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유슬기 기자 말씀대로. 그러면 원래 이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발리에서 한식당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현지인 파트너와 함께 이런 식당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믿을 만한 현지인과 함께 한식당을 동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까지 성공을 해도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뭐 요리를 한다거나 서빙을 하다가 걸리면 이것도 또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식당을 차려놓고 그냥 들어오는 손님들이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정도, 인사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만약에 불법 영업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나는 건데요. 거기다가 현지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호주 남성이 여기서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간이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5억 루피아,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4,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고요. 또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발리만 그런 거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좀 대체적으로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좀 까다로운 나라에 속하는 건 사실인데요. 최근에 해외 한식당이 2년 사이에 46%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 현지 당국에서도 내국인들의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식당을 여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거 한국에서 한식당 운영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 만약에 혹시 가게 된다. 아니면 뭐 혹은 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런 프로그램을 찍게 된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나 이 메뉴만큼은 좀 자신 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의외로 그렇게 맵지 않은 맛으로 한 떡볶이. 떡볶이. 인기 베이스가 많을 뭐예요? 것 고추장에 같아요. 간장에. 약간 그 알리오 고춧가루. 올리오처럼 약간 그 아. 기름 떡볶이처럼 하면 맵지도 알리올리오로 않고 올리브 오일로. 네 그렇죠. 약간 파스타 느낌도 나면서 약간 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지 않을까. 되게 부럽네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 공연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한식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한국인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정말 아예 특색 있는 홍어 같은 음식을 그런 거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진짜 맛있는 홍어가 제대로 삭힌 홍어가 있으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데 아 근데 쉽지가 않겠죠. 저거 괜찮지 않아요? 그리스 산토리니의 네. 콩닭집 어때요? 자 마지막으로 유슬기 기자 예 정리해 주시죠. 뜬구름 잡는 꿈을 꾸다가 사기꾼을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섣부른 발리 들임 빨리 깨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